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고3, 중3 아이들은 5월 초 혹은 5월 중순에 이제 실제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정말 계약해도 되느냐라는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총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기약 없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특히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계약도 슬슬 다가오고 있는 건데, 실제 계약. 그런가 하면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전 국민을 다 주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부족한 재원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로 간주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걸로, 상정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이 내일 처리될 방침인데,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골자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선 의제기부금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겁니다. 3개월 내에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한 걸로 간주. 그러니까 이 부족한 예산, 세원을 어떻게 하면 되냐. 기부받으면 된다. 자발적으로 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내겠냐라는 반론이 제기가 됐죠. 이에 대해서 3개월 내에 신청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동 기부한 걸로 간주한다. 라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전 국민 준다면서 왜 신청을 해야 하냐. 자기 돈 주는 양 생색 말고 없애든가 주든가 둘 중 하나만 해라. 안 받을 사람이 신청하게 해야지 왜 일을 거꾸로 하냐. 3개월간 접수 몰려서 신청 못한 이들은 자동 기부되는 거냐. 이런 기부금 운운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영 교수님이 그래도 또 경제 전문 방송 앵커 출신이시잖아요. 요거 좀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에요. 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한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본, 이 뉴스를 본 많은 분들이 야, 3개월 안에 재빨리 신청을 해야 이게 기부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어제 이 뉴스 보고 사실 뭐지? 그저 타이틀 딱 보고 안 받으면 자발적 기부로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서 사실은 뭐지? 했었어요. 이게 원래 기부를 하는 건 이게 자발적으로 그래 나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이거여야 되는데 약간 뭔가 선착순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경제 전문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배분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것도 아니고 재난기부금을 주냐 안 주냐 준 다음에 얼마를 주고 몇 %,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분야에서 할 일이라면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저 댓글에 쓰신 저분들 글 보고 아 맞네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배웠어요. 전 국민 다 준다는데 왜 신청을 해야 되지? 너무 그러네요. 전 국민 다 준다면서 왜 신청을 해야 되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3개월 그 그러니까 참 예쁜 단어들 갖다 붙이는 정책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자발적 기부 이야기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 진짜 하고 나서 시행되고 나서 곧 미담 뉴스라고 엄청 나올 거다. 연예인 줄지 유명인들 나올 것이고 이렇게 둘이 뭉칠 사실은 30% 중에 자발적 기부하는 숫자로 따지자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중에 1%, 2% 하는 거를 포장할 거라는 거에 제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너무나 맞는 전 댓글이 오히려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자발적 기부라는 단어도 말이 안 되고 문제는 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이것도 그러면 신청 못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온라인 신청 잘 못하시는 분들, 뭐 요약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찾아서 드려야 될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겠어요. 처음에 다 주자한 것도 이거 일일이 나눈다 보면 시간 걸리고 제때 못 주니까라는 거랑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이거 일일이 누구 받아가세요 안 받아가세요 이거 연락하느니 그냥 3개월 안에 안 찾아가면은 자발적 이게 행정적으로 수월한 건 알겠는데 쉽게 가자고 있는 게 전문 부처들이 아니잖아요. 쉽게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일일이 찾아내서 피해받는 사람 없게 불평등 없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쉽게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못 받는 분들 다 드릴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옆에 궁금한 게 오랜만에 김병민 박사님 다시 오셨잖아요.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준이. 네, 아들. 아들. 네.
5인 가구에 여기는 네. 이제 100만 원 얼마 나올 텐데 그 자발적 기부하실 겁니까? 5인 가구라서 저는 100만 원보다 좀 더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100만 원이요? 4인 가구 이상은 다 100만 원으로 다 돼 있다고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서는 그거 받을 약간의 겁니까? 자발적 기부할 겁니까? 사실 아직까지 고민입니다. 뭘 고민을 해요? 받아야지. 아니 여기에 대해서 예. 애당초에 이 특별 재난 지원금이잖아요. 네. 그 이거를 주는 목적은 받은 다음에 지역 경제가 워낙 정말 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받고 나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역 경제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부분을 줘서 지역 경제에 쓰라고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김 박사님, 네. 10원도 안 줬는데 받아야지 뭘 고민을 해요. 아니 아닙니다. 예. 근데 두 가지 고민인 건데 하나는 받아서 쓰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그렇지. 것이 좋은 것이냐, 예. 아니면 사실 국채 발행 등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의 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조금 유치한 편가르기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장난스럽게 질문했지만 이런 질문이 이제 있을 거예요. 서로. 서로 그럼 너 받았어? 야, 너 왜 신청해서? 받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이걸 주는 애당초의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그 지원금이 지역에서 사용되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럼 다 주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필요한 돈의 재원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재원 문제는 불필요한 세출을 구조조정한 다음에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논의는 쑥 빠진 채로 이거를 주는데 기부를 할 거네 만회하는 논의로 흘러가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아닌가. 줄 거면 화끈하게 다 주고 대신 여기에 필요하게 되는 돈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 불필요한 사업들 깔끔하게 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해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윤 실장님 정부 일단은 입장보다 속도가 좀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70%만 주자라고 했는데 이제 정치권하고 이제 결국 청와대 결단 내린 건데 애초부터 저는 이게 찬반보다는 결정의 문제죠. 선별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라고 했을 때 보편적 지급을 하는 쪽에서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통해 가지고 내년에 고소득자는 환수할 수 있는 자동으로 할 수 자동 있고 환수. 하나는 이제 우리 동아일보의 유재동 차장이 되게 일찍 칼럼을 썼었어요. 영국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기부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부이고 그다음 또 너찡이 하나 들어가는 게 기부를 했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내년에 세액 그 기부금 처리를 통해서 세액 공제가 되게 하자는데 기부라는 게 약간 기분도 좋아지고 명예도 생기고 인증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참 어려운 게요. 제가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부 뭐 캡처를 해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받지 않음이라는 인증을 할 수가 그러네. 없잖아요. 3개월 내에 신청 안 받으면 함. 인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청했으면 인정할 수 있는데 3개월 안에 신청 안 그러니까 했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예. 것들은.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뭐 좀 다소 이제 걱정스러운 입장만 나와서 공이 이제 정부 쪽의 입장도, 당 쪽의 입장도, 민주당 입장도 해명을 대신 전해드리자면 일단은 속도의 문제다. 그래서 급하게 일단 돈이 풀려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심장을 더 뛰게 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논리도 있다라는 것도 좀 명백히 말씀드리고 판단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대 전에 부산에 클럽을 갔던 이 10대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됐죠. 그런데 그 친구도 확진됐다는 사실이 오늘 새로 들어왔습니다. 입대 전에 클럽행 확진자, 친구도 확진. 해병대 입대 전에 부산 클럽, 주점, 음식점 등 방문 뒤 확진 판정받은 19세 A씨. 군대 갔는데 확진 판정받았죠. 근데 친구 B씨도 어제 확진됐어요. 부산 동행하진 않았다고 해요. 공교롭게 그 친구가 확진이 된 거군요. B씨는 잠복 기간인 최근 2주 동안 수성구 달서구에 PC방을 여러 곳 방문. B씨와 밀접 접촉자 모두 20여 명으로 PC방 CCTV를 분석 중이다. A씨가 방문한 클럽은 출입자 명단 전화번호 적힌 명부를 작성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12명 연락 두절인데 전화번호와 이름이 허위 기재된 것도 있어서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클럽에서도 명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신분증 받아서 명부 작성해야지 그냥 알아서 이름 적으세요라고 하면 과연 누가 얼마나 제대로 된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을까? 바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즉각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